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법원에 가야 됩니다. 왜 법원에 가야 되냐면 이렇게 얼마 전에 스탠바이 저리 듀리 요 메일을 받았거든요. 이게 미국의 배심원인데 이게 배심원에 바로 이제 오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대기 명단이었거든요. 대기 명단은 보통 가기 하루 전에 전화를 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전화하니까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편지는 받아봤지만 아직 한 번도 가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4시 30분까지는 있을 계획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데가 별로 주변에 뭐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이랑 초콜릿, 물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랩탑을 들고 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사실 뭐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거기 가서 랩탑을 할 시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북만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배심원 의무를 행사를 하러 법원에 갔다 왔고 후기를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 종이 쪽지가 배심원 소환장인데 이제 그거를 들고 지정된 법원에 지정된 시간까지 가서 소환장을 주면 그쪽에서 이제 이런 종이를 나눠줍니다. 번호가 적힌 종인데 소환된 배심원들을 랜덤하게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인 것 같고 요거를 받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다 모이면 앞에 계신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오늘이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고 오리엔테이션 영상 같은 거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의무고 막 그런 이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고 대기를 합니다. 배심원은 거의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왔던 것 같고 이제 큰 방에서 불리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기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 기다렸고 그룹이 3그룹을 몇 번 이렇게 그룹들은 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때 불리게 되면 요런 스티커를 줍니다. 그러면 요 스티커를 가슴에 이렇게 달고 법정으로 갑니다. 저랑 같이 이제 뽑혔던 3그룹이 다 갤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배심원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이 이렇게 다 선서를 하게 합니다. 이거를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사님이 알려주시는 법 아래에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서를 하게 하고 그리고 판사님이 이 케이스에 관한 거를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불려갔기 때문에 이미 이게 민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형사 재판에 관련된 재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배당된 재판은 1급 살인 재판이었고 보통은 저희 둘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소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사님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되면 적어도 판결까지 내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이고 어떤 날은 진짜 늦게 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출장 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이게 조금 뭔가 드라마에서 보는 상황이라 좀 모든 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판사님이 그 재판에 관한 거를 브리핑을 해주시고 나면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심원이 보통 12명을 뽑는데 저희는 한 24명 정도 이름을 불렀고 이제 그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이제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판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다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디에 사냐, 결혼은 했냐, 아이들은 있냐, 뭘 전공했냐, 뉴스를 보면 주로 어떤 소스로 뉴스를 보는가, 취미는 뭐냐, 쉬는 시간에 뭐 하냐, 책은 어떤 책을 좋아하냐
하냐, 집안 사람들 중에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냐, 어떤 범죄였냐, 피해자였으면 가해자는 잡혔냐, 그리고 범죄에 연루됐지만 이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냐. 근데 어떤 분들이 자기는 이 판결을 공정하게 내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판사님이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랑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는 이거를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예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의무긴 하지만 좀 귀찮으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짜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다 물어보시고 난 뒤에 만약에 이 재판에 네가 참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지 자기한테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기각이었습니다.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너는 아직 이 케이스를 확실하게 열어보지도 않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는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이 재판에 배심원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장연설, 배심원이 왜 중요하고 미군의 근간이고 너의 시민의 듀티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일장연설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뽑힌 분들 중에서 이제 바로 다음날 회사 출장이 잡힌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출장이 잡혀 있었고 비행기표도 샀고 또 호텔도 다 이미 잡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익스큐즈가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의사분은 그 판사님이 이 재판을 네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을 안 하셨거든요. 이제 배심원을 뽑을 때 12명 이름을 뽑는데, 그때 뽑고 나서 근데 저 내일부터 수술이 많이 잡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판사님이 이 재판을 참석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해줄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은 결국 그냥 jury duty 당첨이 되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jury duty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행히 저는 당첨이 되지 않았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상 영어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뉴스도 괜찮고 영화도 괜찮고 책도 뭐 괜찮고 아티클도 괜찮은데, 어저께 처음에 판사님이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평가인데 2배속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짜자자자자 말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줘가지고 간만에 엄청 초집중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뽑히지 않아가지고 배심원 안 가도 되고요. 그렇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걸리면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않고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심원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When it goes fast, it should be like, Oh, but they suck at the flag in a line. It's like if red curry was like a noodle. Yeah? It's really 여러분 맛있어? It's a lot sour, but it's spicy. spicy. This is what I try to make at home. wow. She the other good. Last time she tried to make like that one Not the same. like remember That's that? as good as my French toast. Whoa. Oh, that looks... Ethan has to do the influencer thing. He has to do the 안녕. You're on duty. Bye bye. 귀여워. 케이크 사들고 바로 옆에 필즈 커피 있어가지고 커피 사러 들어왔거든요. 기다리는 김에 베이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고 싶은데
남편이 뜨거울 때 먹지 않으면 이 익스피리언스를 완벽하게 경험해보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한 개 가지고 나눠 먹기로 했어요. Welcome back to the channel. Today, my mom got these 7 bagels. This is literally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this. Oh, stop. Oh, it's too hot. 오, 아 뜨거워. There you go. It's for Ethan. Mhm. 뜨거. I know what you're already gonna say. This is too soft and not dense And enough. it looks like a bread. Yay, it's good. Wait, what'd she do? Did she just dip it in? Uh-huh. Tingle it. 저는 이게 조금 더 튀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It's not bad. Brian saying it's not bad and it's actually pretty yummy. I know, it's pretty good then. 요거는 시카고 리미티드로 알고 있거든요. MLB 시카고 컵스. 얘도 귀여운 것 같아. Oh, I think it's this one. Was that one? 응.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께 사왔던 요 팝업 베이글 먹을 거거든요. 어저께 이거 사자마자 먹었었잖아요. 엄청 폭신하고 말랑말랑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 와서 이제 완전히 씻고 먹었는데 진짜 폭신한데 엄청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매장 옆에 커피숍에서 먹었을 때는 굳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또 조금 말랑하긴 한데 맛은 있는데 근데 가격이 진짜 좀 에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일반 베이커리에서 크림치즈랑 베이글이랑 같이 이렇게 팔면 한 4불 정도 낼 것 같긴 하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막 엄청 비싸다 이런 느낌이 아니긴 한데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진짜 가성비 좋고 맛있는 베이글집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베이글은 심지어 15불에 13개를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맛은 있긴 하지만 이제 정말 그만큼 맛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맛은 있습니다. 먹을만 해요. 가서 먹어볼만 한 것 같아요. 크림치즈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막 엄청 크림치즈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진짜 낱개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맛은 있어요. 근데 조금 비싸.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바구 스토어를 갔었는데 그걸 영상을 담긴 했는데 뭘 샀는지는 영상에 안 담았거든요. 요거를 샀습니다. 요게 바구 로프트백이라는 가방인데 올해 2월달쯤에 출시가 됐거든요. 출시되자마자 저거 너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딱 이 색이 가지고 싶었는데 색상을 조금 실제로 보고 싶었고 사이즈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었고 또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끈이랑 이런 거를 직접 한번 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안 하고 기다리다가 마침 어머니 날 때 제가 가고 싶었던 태국 레스토랑 그 근처? 막 걸어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부위에 바구 매장이 있어가지고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 구입을 해왔습니다. 안에 보면 꽤 널널합니다. 아주 널널하고 또 안에 이렇게 내부 포켓도 하나 있고 또 열쇠고리 달 수 있게 이렇게 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방 꾸미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가방 참 같은 거 달 수 있게 여기 고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마르신 분은 예쁘게 크로스 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풍채가 있다 보니까 크로스 바디를 맸을 때 막 엄청 예쁜 핏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크로스 바디도 가능합니다. 근데 크로스 바디 하면 바로 옆에 매면 이게 좀 덜 예쁜 것 같고 살짝 뒤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예쁘게 크로스 바디로도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막 엄청 오래 들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막 이게 막 어머 너무 좋아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 우선 그래도 하루 정도 들고 다녔을 때 진짜 좋았던 게 끈이 어깨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진짜 좋았고 마음에 듭니다. 잘 구입을 한 것 같고 이번 여름에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트엘메에서 침대 시트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새로운 걸 구매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지는 좀 됐는데 막상 뭘 사려고 하니까 플레인한 민자 무늬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딱히 원하는 걸 발견 못해서 있다가 최근에 웨스트엘메에서 이분 엠마 샴브렌이라는 미국 인플루언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뭐 유명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랑 웨스트엘메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시트랑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스트라이프 시트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요 이게 뭐라고 하지? 노끈 디테일? 이 디테일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 제가 진짜 심쿵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귀여운 게 숨어 있어요. 베개 시트에 이렇게 사과가 자수가 놔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짠! 사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디테일은 아니어가지고 막 눈에 확 띄진 않은데 나만 아는 작은 포인트인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색상이 이거 말고 주황색도 있긴 했는데 파란색이 이 빨간 사과랑 대비가 돼서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시트고 시트는 따로 디테일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베개에 있는 그 사과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직접 보니까 더 예뻐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거 빨리 한번 샥 해가지고 시트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딱 치우면 짜잔! 조그맣게 보이는 저 사과 그리고 저 줄무늬 요거 너무 귀여워요. 근데 뭔가 이 쉐임이 좀 약간 좀 안 예뻐가지고 다른 걸로 바꿀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